안녕하세요, 은우입니다. 오늘은 스마트에이 10을 통해 법인 조정 전 결산하는 방법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에 대한 영상은 총 2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결산 전 선행되어야 할 업무와 조정이 필요한 계정 데이터를 법인 조정 서식에 자동 반영하기 위한 전표 입력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까요? 먼저 결산 전 선행돼야 하는 업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매출원가 계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정보관리 설정에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를 실행하여 매출원가를 선택하면 사용할 수 있는 매출원가가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세팅된 계정 외의 계정을 추가하고자 한다면 회사 설정 계정 과목을 편집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매출원가 계정을 편집할 때 확인해야 하는 부분은 구분과 관계란입니다. 구분은 해당 매출원가의 성격을 표시합니다. 상품 매출원가를 보면 구분이 매입 판매로 되어 있습니다. 상품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가공하지 않고 구입한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구분이 매입 판매로 되어 있습니다. 제품 매출원가는 원재료, 부재료 등을 구입한 다음 가공을 해서 제품이 되고 해당 제품을 판매하여 제품 매출원가가 되기 때문에 구분이 제조 판매로 되어 있습니다. 구분은 표준원가 명세서에 반영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구분이 제조 판매면 제조원가 명세서, 분양 판매면 분양원가 명세서 등등 반영되기에 해당 계정 성격에 맞는 구분을 선택해야 합니다. 관계는 재고자산 등을 해당 매출원가 계정으로 반영하기 위한 값입니다. 상품 매출은 상품을 판매하기에 관계에 상품 계정이 반영되어 있으며 제품 매출은 제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관계란에 제품 계정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이 발생한 재고자산의 계정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매출원가 계정을 추가하였는데 구분과 관계 코드를 선택하지 않았거나 설정이 올바르지 않다면 결산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결산 분계 시 대체되지 않아 재무상태표에 대차 차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붉은색 계정에 대해서 계정 과목명 수정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단축키 Ctrl F1 또는 Ctrl F3을 입력하면 우측 상단 계정 과목명 수정 해제로 변경되면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선행돼야 하는 업무는 정기분 재무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기분 재무제표에 차액이 발생하였거나 금액에 오류가 있으면 단기에도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 2월의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하단 차액이 발생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결산이 완료되면 재무상태표는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일치하겠죠? 그런데 여기에 차액이 있으면 전년도에 결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아니면 마감 의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액이 발생하면 마감 의열을 다시 하거나 정기분 재무상태표에서 금액을 직접 입력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무상태표에 375 2월 이익잉여금 또는 전년도의 결손이면 376 2월 결손금 계정 항목의 금액과 정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상단 미처분 이익잉여금 금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해년도 결산을 마무리하게 되면 정기부터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단기에도 차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기분 재무상태표 잉여금 계정의 경우 377 미처분 이익잉여금, 378 미처리 결손금 계정이 아닌 375 2월 이익잉여금, 376 2월 결손금 계정 과목을 사용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하단 잉여금 처분액 항목이 있습니다. 화면상 데이터를 보면 이익준비금의 2천만원, 그리고 현금 배당 2억 원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처분하겠다는 내용으로 결산 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처분액란에 표시합니다. 하지만 실제 처분은 다음 연도 처분 확정일이므로 다음 연도 처분 확정일에 처분 분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스마트에이 10 프로그램에서는 자동으로 처분 분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직접 분계를 해야 하는데 종종 하지 않고 결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이익잉여금 처분액이 있는데 처분 분개를 하지 않으면 결산 시 차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처분 분개를 해야 합니다. 분개하는 방법은 일반 전표 입력에서 처분 확정일에 차변에 2월 이익잉여금, 대변에 미지급 배당금과 이익준비금을 입력하여 처분 분개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실제 배당금이 지급된 날짜에 차변에 미지급 배당금, 대변에 현금으로 상계 처리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결산 시 선행돼야 할 업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조정이 필요한 계정 데이터를 법인 조정 서식으로 자동 반영하기 위한 전표 입력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지급금, 가수금 입력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표 입력 시 가지급금은 134번, 가수금은 257번 계정을 사용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간혹 137번 주임종 단기채권이나 260번 단기차입금 계정을 가지급금 대신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법인 조정의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 메뉴에 반영이 안 되므로 직접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에 대해서 불러오는 기준은 적요를 기준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적요를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적요 번호는 1번과 4번, 2번과 5번, 3번과 6번 세트로 사용해야 하며 대표자의 경우에는 1번과 4번을 사용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만약 4명 이상의 경우에는 1번과 4번은 대표자 1인에 대해서 적요를 설정하고 그 외 대표자에 대해서는 2번과 5번 또는 3번과 6번 적요를 설정한 다음 관리 항목에 사원 코드를 입력하면 됩니다. 사원 코드까지 입력을 했으면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 조정 메뉴에서 가지급금, 가수금 계정별 원장 데이터 불러오기 시 부서 사원 코드에서 사원을 입력하고 적요 번호를 선택하면 불러오기가 됩니다. 다음으로 접대비 입력 항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이 1회 접대에 지출한 일반 접대비 금액이 1만 원을 초과하였거나 경조사비 접대비가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적격증빙을 사용해야만 송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법인 조정 접대비 조정 명세서에서 불러오는 기준은 전표 입력에 입력된 적요를 기준으로 불러옵니다. 전표 입력에서 접대비 계정을 입력하고 적요 코드에서 코드 도움을 하면 적요 코드 도움 창이 뜹니다. 여기에서 신용카드, 경조사비, 해외 접대비, 공연 등 문화예술 접대비인지 각각 판단하여 선택하면 됩니다. 이렇게 접대비 적요를 입력하면 접대비 조정명세서에 반영됩니다. 만약 접대비 계정에 적요를 추가 등록하여 사용했다면 접대비 조정명세서 메뉴에서 경조사비 설정 버튼을 클릭하여 적요 코드를 설정한 다음 불러오기로 반영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재고자산 평가손실 과목의 설정 및 입력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손실이 발생한 경우 차변의 재고자산 평가손실, 대변의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회계 처리를 해야 합니다. 재고자산 평가손실 및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계정은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에 기본 설정된 계정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가 직접 추가 등록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상품 평가 손실에 대한 계정을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계정은 재고자산 구분에 추가 생성합니다. 회사 설정 계정 과목 또는 사용하지 않은 계정 코드에 등록을 하면 됩니다. 계정 과목명을 입력 후 계정 구분은 6번 평가충당금으로 등록하고 관계 코드에 해당하는 재고자산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 다음 평가손실은 영업의 비용 구분에 추가 생성합니다. 동일하게 사용하지 않은 계정 과목 또는 회사 설정 계정 과목에 등록하면 됩니다. 계정 과목명을 입력 후 계정 구분은 5번 평가손실로 입력하고 관계 코드에 해당하는 재고자산을 선택하면 됩니다.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결산자료 입력 메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회하면 매출원가 하위 목록에 평가손실 항목이 추가로 생성됩니다. 저는 상품 매출원가 아래 상품 평가손실 항목이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가 손실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수동 또는 자동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에는 생성된 상품 평가 손실의 금액을 넣고 전표 추가를 하게 되면 전표가 생성됩니다. 그 다음 일반 전표 입력 메뉴를 확인하면 결차, 결대 구분으로 평가 손실 회계 처리가 이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된 평가 손실 회계 처리는 재무상태표의 재고자산 차감 계정으로 집계되며 손익계산서에는 매출원가에 가산되어 반영됩니다. 평가손실 환입 계정이 있는 경우에는 영업의 수익 구분에 등록하면 됩니다. 계정 과목명을 입력하고 구분을 5번 재고평가 환입으로 설정한 다음 관계 코드는 마찬가지로 재고자산 계정을 설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계정 과목을 등록한 다음 전표 입력에 입력된 데이터를 삭제하고 다시 결산자료 입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자료 입력에 상품평가 환입이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품평가 환입이 있다면 금액을 입력한 다음 전표 추가를 하게 되면 상품평가 손실 환입 계정으로 분계된 걸 확인할 수 있고 재무상태표상 상품평가 충당금이 전기에 비해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고 손익계산서에는 상품평가 손실 환입 금액이 차감되어 반영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결산 첫 번째 영상이었습니다. 결산 두 번째 영상에서는 스마트A 10을 통해 결산 확정하는 방법과 재무제표 오류 발생 시 해결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니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